네네, 물론 스필버그 하면은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들고 믿고 보는 감동 뭐 이렇잖아요. 성장 영화라지만 지금 좀 시시해 보이기도 했고, 그다지 뭐 감흥은 뭐 한 번 더 보면 모를까. 70살이 넘어서야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역시는 역시 네, 스필버그 감독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만드셔서 그러는지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 어떤 감동을 주려고 하기보다 이 사람의 그 관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1929년생, 살아계시면 96.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년 전 6월에 돌아가셨죠.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매년 6월만 되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기억하실까요? 제가 초반에 안소니 홉킨스 영화 더 파더를 소개하면서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정말 기록의 왕이셨죠. 키우던 개가 강아지를 낳던 날 밤, 그리고 손주가 그 운동의 날 꼴찌로 달렸지만 열심히 달리던 모습, 그리고 셋째 딸인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정말 깨알같이 기록을 다 하셨는데요. 호기심만큼 또 손재주가 좋아서 세상에 없는 자동차, 농기계들도 만드셨어요. 그걸 농번기 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없는 형편에 정말 어느 날은 월급 대신 개 8마리를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놀래킬 만큼 동물도 사랑하셨던 분. 제 아버지는 그래서 저한테는 머리 좋은 스티브 잡스, 못 고칠 게 없는 맥가이버, 그리고 엉뚱하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백남준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들께도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실까요? 오늘 제가 고른 영화는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최신작 파벨만스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모자 쓰는 것만 따라 해봤는데요. 그 작품은 가장 솔직한 그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그래요. 이 세미, 극중의 주인공 이름이지만 세미, 스필버그 감독이 거장 감독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성장기, 가족사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작품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Most of my movies have been a reflection of things that happened to me. But in the sense of The Fabelmans, it wasn't about metaphor, it was about memory. Sorry I'm late, I picked up Mrs. Fabelman. Where should I put her? Back home, sleep pretty darling, do not cry. And I will sing a lullaby. What kind of movie are we gonna make? It's more important than your hobby. Can you stop calling it a hobby? That has been nothing but disrespect from you. I'm your mother! I don't know what else to do. Can you help me? I don't want to disappoint you. You do what your heart says you have to. Because you don't owe anyone your life. 지난 3월에 개봉한 이 영화 파벨만스는 스필버그 감독이 AI라는 영화 이후에 본인이 직접 각본, 각색, 제작, 촬영, 감독 뭐 다 맡은 영화인데요. 보셨다시피 골든글로브나 뭐 그 토론토 영화제, 무수한 영화제에서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는데, 제가 특히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중년 세대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영화는 그 스필버그 감독의 여동생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20년 전에 이미 이 영화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면 또 상처를 받으실까봐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에 최근에 그 작품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들의 검수를 꼼꼼하게 받아서 없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 엄마 역할을 한 미셸 윌리엄스가 했던 그 주얼리들도 실제로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했던 장신구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장도 너무 똑같아서 스필버그 감독이 촬영장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현실과 싱크로율 100%에 가까운 영화 파벨만스. 자, 본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Daddy will be right next to you. The lights will go down. There may be some organ music as the curtain opens. Don't be scared. But it's fun. All week you've been so excited. Your first ever movie. 1952년 1월 뉴저지에 살던 미치 파벨만, 버트 파벨만 부부는 어린아들 세미를 극장에 데려갑니다. 세미는 이날 인생 첫 영화인 세실 B. 드밀 감독의 지상 최대의 쇼를 보게 되죠. 기차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세미는 아버지를 졸라 선물로 받은 모형 기차를 충돌시키는 재미에 빠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엄마 미치는 남편의 8mm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차의 충돌 장면을 찍게 해줍니다. 세미는 이 경험을 시작으로 이후 여동생들과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저런 촬영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보기에 너무 재밌었던 부분은 애기 엄마로서 그 애기가 초반에 기차를 막 충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거 되게 비싼 걸 텐데 애기가 뭐 이렇게 부식성의 물건을 그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물건이 망가지니까 못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위험한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의도가 아닌 것들을 막 자꾸 하려고 해요, 애들은. 근데 보면서 아, 그거를 막지 말고 이렇게 해줘야 결과적으로 스필버그 감독같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릴 적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 점을 되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환경은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열도 좋지만 그 교육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 면에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축복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요, 인생사가 정말 그렇게 만만하게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컴퓨터 엔지니어인 아버지 버트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피닉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가족처럼 지내던 아버지의 친구 베니도 함께 떠나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샘이 보이스카우트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영화 촬영을 하는데 총격신이 너무 가짜 티가 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엄마가 실수로 하이힐을 신고 밟아서 구멍이 나버린 악보를 보게 되죠. 그 순간 필름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총격 장면에 특수 효과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죠. 훗날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모태가 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촬영의 맛을 들여가던 샘이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떠난 캠핑에서 샘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그만 문제의 장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쩌나요? 이 엄마와 아빠의 친구 베니가 서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들이었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이 캠핑을 다녀와서 바로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남편 버튼은 그런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아내를 위해서 아들 세미에게 부탁하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캠핑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보여주자고요. 그런데 정작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그 영상이 결국은 세미나 엄마에게 정말 평생 상처의 굴레가 되는 영상이 되고 말았죠. 엄마 미치와 아버지 친구인 베니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그 충격적인 영상은 세미로 하여금 엄마를 불편하게 여기는 건 물론 매사 엄마를 무시하게 만들죠. 그런 세미를 보며 감정이 폭발한 엄마가 급기야 세미의 등을 때리게 되고 아들을 때린 것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세미의 방에 들어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묻죠. 왜 자신을 무시하냐고. 그때 비로소 세미는 옷장 안에 들어가서 미치에게 일부러 편집한 불륜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죄책감에 오열하는 엄마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며 엄마를 달랩니다. I won't tell. I won't tell. I won't. I won't tell. I won't.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남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 엄마 같이. 그리고 그냥 진실을 아들이 안 알려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더 연출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버트가 다시 또 거대 기업인 IBM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죠. 그래서 가족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니를 빼고 가죠. 엄마와의 불륜 장면 때문에 그 세미가 영화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서 베니에게 더 이상 영화 촬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베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세미에게 새 카메라를 안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인물을 보고 가야 하는데요. 세미,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이 거장 영화 감독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엄마의 외삼촌 보리스입니다. 보리스는 서커트 단원이면서 영화 쪽에서도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세미에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죠. 가족들을 떠나 예술을 선택한 자신과 또 피아노 연주에 재능이 있으면서도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의 삶을 선택한 엄마 미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미 역시 가족과 예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멋진 비유의 말도 하죠. Art will give you crowns in heaven and laurels on earth, but it'll tear your heart out and leave you lonely.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삼촌, 외삼촌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약쟁이하고 똑같다.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 예술하시는 분을 보거나 특히 이렇게 뭐 선직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무당이 신내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그 불길이 차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이 예술을 하게 만들고. 네, 예술가가 된다는 건 남다른 관찰력, 남다른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외삼촌 보리스의 말대로 이 가슴에 불같은 열정을 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어쨌거나 세미는 이제 영화 촬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사랑하는 사람 베니가 없는 삶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가족들이 임시로 지내던 집을 떠나 드디어 새 집을 얻게 되지만 아버지 버튼은 아내의 불륜을 눈치챈 데다가 미치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힘겹게 고백합니다. So mean to him! That's why you're getting divorced! It's because of you! Don't blame your mom. This wasn't her idea. It was mine. Don't say that. No, it wasn't.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구나. 그 남편을 통해서 그걸 느꼈고요. 스필버그 자신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한 거구나. 아이들 또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자기만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말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봐 주든지 아니면 밀어주든지 그런 게 행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좋은 아빠인데 지금 이제 현재의 그 아빠의 모습들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지금은 내 자신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없어요. 오히려 물론 정신 나간 사람도 가끔 있긴 있죠. 근데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됐고 이걸 보면서 그 엄마는 사운드 뮤직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처럼 밝고 명랑한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되게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엄마의 마음.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나 자신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갈등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이 있구나.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로 전학한 세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자친구인 모니카의 제안대로 졸업반의 디치데이, 땡땡이의 날 행사를 촬영하게 됩니다. 해변에서 즐겁게 운동 게임도 하고 선탠도 즐기는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면서 세미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영웅으로 만드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 찌질한 모습으로 그리면서 영화가 갖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죠. Did you make me look like that? All I did was hold the camera, and it saw what it saw. Bullshit! Like this golden kind of everyone that's me, and that's not me. It's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해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자기가 괴롭혔음에도 나를 이렇게 잘 담았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이제 화면 속에 비치는 모습과 이제 현실의 자기 모습의 사이에 그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에 되게 슬픔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뭔가 좀 나이티가 나지만 이제 속이 되게 여리고 깊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이렇게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영웅이 된 그 남자, 나 이대로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갑자기 영웅이 되고 이렇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배우들이라기보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가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휘말리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닿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 스필버그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수많은 스타들을 만들면서 느꼈던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저도 동감하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두 딸은 엄마와 함께 떠나서 베니와 살고 그리고 아들 세미는 아버지와 헐리우드에서 삽니다. 그리고 대학 대신 영화를 선택한 아들을 아버지가 응원해 주죠. 그리고 세미는 작은 방송사에서 겨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또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장 영화 감독 존 포드입니다. 존 포드 감독은 세미에게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묘사해 보라고 하죠. 띄엄띄엄 그림을 묘사하는 세미에게 존 포드는 지평선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세미는 그림들의 상단과 하단에 지평선이 있다고 답하죠. Now remember this. When the horizon's at the bottom, it's interesting. When the horizon's at the top, it's interesting. When the horizon's in the middle, it's boring as shit. 또 마지막에 지평선이 위에 볼 수도 있고 밑에 볼 수도 있고 중간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비춰지구나. 그래서 마음 먹게 달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촬영 감독님도 계시지만 그 카메라로 잡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가 잡히는 것 때문에 이 카메라에 그 미치면 뭐 저도 젊어서 한참 또 카메라 뭐 장비 들고 쫓아다녀봤죠. 그 한 컷을 잡기 위해서 그 순간을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거는. 시선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
맞는 말이죠. 남들과는 좀 더 다르게 보고 면밀히 관찰하고 그걸 남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거장들이겠죠.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요. 꿈에 그리던 최고의 감독 존 포드와의 만남을 가진 세미는 기쁜 마음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세미가 스튜디오를 향해 걸음을 떼자 카메라는 존 포드의 조언대로 지평선이 화면 아래로 향하도록 움직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인간 군상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이란 무엇이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영화 내면에 제가 못 봤던 부분들, 그 깊이가 있구나, 오히려 제가 너무 흥미 위주로만 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대단한 감독의 그 성장 일대기 영화라니까 좋은 느낌으로 본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일러 클럽을 하면서 가장 그 보람을 느낀 순간이에요. 우리 임 선생님을 보면서 재미없어. 아무리 그게 무슨 뭐 작품성이 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런 의견도 소중한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영화가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자리가 또 마련해 드린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아까 그 삼촌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술이 그 하늘과 땅의 월계관을 선물해 줄 수 있지만 네 가슴을 찢고 너를 외롭게도 만들 거다. 근데 저는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지 않을까. 물론 진짜 억지로 내가 이거를 영화의 이런 면도 또 뭐 인물의 다양한 군상도 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런 양면성들,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술이 주는 그 가치를 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시선을 여러 그 방면에 오픈하셔서 더 많은 사건, 더 많은 스토리를 엮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